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 갑상선암. 흔하고 느려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오늘은 갑상선암의 증상과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산차병원 암통합치료센터 현명한 홍성은입니다. 오늘은 갑상선암 센터장 김보부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일산차병원 갑상선암센터 센터장 김보부입니다. 갑상선은 목 앞쪽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으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 우리 몸의 대사를 촉진하고 기능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연탄난로 피워보셨나요? 그럼요. 그럼 잘 아시겠네요. 우리 연탄난로 밑에는 이 불구멍들이 있잖아요. 이 갑상선은 우리 몸의 불구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불구멍을 열면 연탄에 불이 빨리 타고 불구멍을 닫게 되면 연탄이 천천히 타는데요. 이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정상보다 많으면 몸이 더워지고 땀도 많이 나고 심장도 빨리 뛰게 됩니다. 반대로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부족하면 우리 몸은 추위를 많이 타고 맥박이나 위장 운동이 느려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를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을 조절해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와 별도로 갑상선에도 다른 기관과 같이 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 어느 한 부위가 커져서 혹이 생기는 경우를 갑상선 결절 또는 갑상선 종양이라고 부릅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갑상선암은 매년 증가 추세고 또한 전체 암 발생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진단 방법의 발달이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합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손으로 만져서 갑상선 혹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했는데 지금은 만져지지 않는 크기의 작은 갑상선암도 초음파와 새침 흡인 검사를 통해 조기 진단이 가능해졌습니다. 정확도도 점점 높아졌고요. 갑상선암 환자분들 중에 여성 환자가 유독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성암이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갑상선암은 여성이 남성보다 약 3배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과 연관이 있을 거란 주장이 있지만 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여성이 유방암 초음파를 받을 때 갑상선 초음파도 함께 받는 경우가 많아서 발견 기회가 많은 것이 이유가 아닐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갑상선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특징적인 전조 증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갑상선암의 증상이 나타났을 땐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뒤입니다. 첫 번째, 목소리가 변했다. 이것은 신경이 침범이 된 거고요. 두 번째, 목에서 뭔가 만져진다. 결절이 딱딱하게 만져지면서 주위 조직과 붙어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문 경우인데요. 세 번째, 숨쉬기 힘들다. 결절이 커져서 기도나 식도를 눌러서 압박이 느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음식물이나 물을 삼킬 때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죠. 증상이 나타나면 삼기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확한 건 암의 크기와 침범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악성 종양인데 증상이 있다면 3기 이상일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보통 결절에서는 어느 정도 비율로 암으로 진단되나요? 한 5% 정도에서 많게는 10% 정도가 암으로 진단이 됩니다. 이 결절이 임상적으로 양성 종양인지 아니면 악성 종양인지 이 감별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일단 갑상선 결절이 양성으로 판별됐다면 주기적인 검사로 결절의 변화를 관찰하게 됩니다. 갑상선암의 원인은 뚜렷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유전적 요인, 방사성 노출 등이 가능한 위험인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유전적 요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면요. 갑상선 유두암이나 여포암이 부모에게 있을 때 아들은 7.8배, 딸은 한 2.8배 정도 증가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갑상선암의 10% 내외에서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의 내력에 갑상선암이 없는데 내가 걸렸다. 그럴 때 내 아들이나 딸들한테 과연 이렇게 갑상선암이 또 생길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지 않을 거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너무 걱정이 되면은 대학교 갈 때쯤 20대쯤 됐을 때 한 번은 체크해 보면 안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희귀하지만 가족성 갑상선암도 존재하는데요. 보통 이제 가족성 수질암 증후군의 경우 한 20% 정도에서 렛이라는 단백질, 그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발견됩니다.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서 발생한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세슘과 함께 방사선 요오드가 유출된 바 있습니다. 이 지역 어린이들이 다른 지역 어린이들보다 갑상선암 발병률이 5배에서 8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방사선으로 인한 암은 노출 후 4에서 5년 후부터 발생하며 30년 후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사선은 DNA 구조를 파괴하면서 유전자 이상을 유도해서 갑상선암을 발생하게 만듭니다. 갑상선은 호르몬을 생성하기 위해 요오드를 필요로 하는데 갑상선은 일반 형태의 요오드와 방사선 요오드를 구별하지 못하고 축적이 됩니다. 물론 이걸 이용한 방사선 요오드 치료법도 존재하지만 일상에선 방사선 노출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방사선 노출이 많은 직업에 종사한다면 보호 장비를 더 철저히 착용해야겠습니다. 또한 불필요하게 방사선 노출이 높은 지역을 방문하는 것도 자제해야겠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분비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 적게 분비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도 하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갑상선 기능 이상과 갑상선암은 관련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갑상선암 환자는 갑상선 기능이 정상입니다. 다만 갑상선암 수술 후에 갑상선 기능 저하가 오는 경우에는 암의 재발률이 높아지므로 갑상선 기능을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호르몬 약을 먹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자가면역성 질환인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를 증상으로 하는데요. 이때는 갑상선 림프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갑상선암 검진은 일상적으로 공고하는 검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갑상선암은 무증상인 상태에서 건강검진 초음파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비율이 가장 높으므로 신체 상태가 급변하는 생애 전환기인 40대에는 한 번은 받으시길 권합니다. 또 가족 중에 갑상선암 환자가 있거나 과거에 어릴 때 소아림프종으로 방사선 치료를 오래 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갑상선암 검진을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갑상선암의 증상과 원인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